정부가 이 아리백 산업단지를 최우선 정책으로 공식화를 했습니다. 결국 국정 철학과 이게 맞닿아 있다는 건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선은 그 산업단지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네. 수출의 40% 이상을 담당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공급망 역할을 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공간이고요. 또 예. 지역적으로는 지역의 산업, 경제 그리고 어떤 고용을 담당하고 있는 정말 핵심적인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산업이 아리백이라든지 글로벌 환경 규제들이 대기업을 넘어 중소기업까지 공급망 전반으로 확산이 되면서 예. 지역 경제에 상당히 좀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아리백 산단을 중요한 정책으로서 발표한 것은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산단 조성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가 어제 1차 회의를 가졌는데요. 관련 회의에서는 어떤 내용이 오갔습니까? 전 태스크포스 회의에서는 네. 그 아리백 산단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서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그다음에 기업 유치, 정주 여건 조성, 산단 개발 및 인프라 구축 등 과제를 소관 부서별로 구체화해 나가는 그런 논의가 있었고요. 네. 특히 그 원칙적으로 규제 제로 기업 환경, 그다음에 매력적인 교육 정주 여건, 강력한 전기요금 인하 방안 등 첨단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개발하기 위해서 TF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고요. 네. 그리고 연내에 그 산단 아리백을 조성하기 위한 아리백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 마련, 그리고 아리백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한 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격주간으로 TF 회의를 주관하기로 진행하기로 이렇게 협의를 하였습니다. 네. 특별법 얘기해 주셨는데 특별법은 그럼 어떤 방향으로 마련이 되는 건가요? 특별법은 그 관계부처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서 예. 모든 정착 수단을 동원해서 아리백 산단의 신속한 조성을 위한 방안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네.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애플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정말 국제적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런 기업들은 이 아리백을 이행 수준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네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 수준은 그에 훨씬 못 미친다고 알고 있거든요. 어떤 수준인가요, 지금? 클라이밋 그룹에서 아리백 예. 리포트라고 하는 거를 매년 발간을 하고 있는데요. 아. 그 아리백 리포트에 보면 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그 아리백 기업들, 사업장들이 있을 건데요. 그러한 기업들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아리백을 이행하기가 가장 어렵다. 그래서 네. 그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아리백을 이행하기 어려운, 재생에너지를 조달하기 어려운 가장 어려운 나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어, 이제 우리나라가 아리백에 대해서 네. 그동안 조금 이제 이렇게 준비가 철저히 좀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예. 사실 조금 그런 부분들이 좀 등한시된 부분이 있다고도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러한 어떤 제도적인 부분이라든지 정책적인 지원들이 좀 뒷받침이 됐었어야 하는데 예.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아리백 이행률이 낮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불이익을 당하거나 아니면 피해 사례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아요. 피해 사례들이 많이 보고들이 되고 있는데요. 예. 하나 예를 들면 이제 자동차의 글로벌 기업이 우리나라 공급망 기업들에게 아리백을 이행해서 만든 제품을 납품을 해라라고 요구한 사례가 있어요. 그때 이제 대응 방안들이 좀 독특한데요. 대기업들은 이제 국내에서는 아리백이 어려우니까 아리백 이행이 가능한 해외에 있는 생산 기지에서 제품을 생산해서 납품하는 형태로 대응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예.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이제 대응이 안 되니까 거래가 중단되거나 아니면 이제 글로벌 기업의 처분만을 기다리는 이러한 형태의 피해가 발생했고요. 네. 그리고 제가 중소기업들을 많이 만나보니까 네.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유럽이라든지 북미 지역에 어떤 제한을 해서 수출하려면 제한을 해야 되잖아요. 네. 제한을 하려면 아리백, 그다음에 ESG라든지 뭐 LCA라든지 이런 다양한 어떤 글로벌 환경 규제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를 해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유럽 지역이라든지 북미 지역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될 건데 이런 데 이제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제한 단계부터 이런 아리백이 필요하다. 네. 이러한 보고들이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기업이야 해외에 그냥 공장을 지으면 되는데 네. 중소기업은 그게 쉽지가 않으니까 오히려 더 큰 피해를 볼 수 네, 있다라는 맞습니다. 말씀이셨고요. 그런데 이미 송산 그린시티라든지 새만금이라든지 여기에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어 있는데 네. 왜 추가 산업단지가 필요한 걸까요? 새만금 같은 경우에 이제 네. 아리백 산단이라는 계획을 일찌감치 수립을 해가지고 네. 이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송산 같은 경우에도 아리백 기업들이 아리백 등을 대응하기 위한 어떤 준비를 산단 조성 단계부터 좀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리백이라고 하는 것이 특정 몇몇 기업에만 국한되는 이제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이제 영향이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 경제 전체에서 아리백 산단을 추진하는 그런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또 후보지로 서남권 쪽이 거론이 되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아리백 산단이라고 하는 계획을 좀 수립을 하다 보니까 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재생에너지를 얼마나 많이 원활하게 공급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인데요. 네. 근데 이제 서남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생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기 때문에 우선 그러한 여건을 활용을 해서 아리백 산업단지를 조성을 하게 된다면 네. 아리백 산업단지의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좀 기대가 됩니다. 그러한 아리백 산단의 큰 효과를 토대로 네. 전국으로 아리백 산업단지를 확산할 수 있기 때문에 서남권이 거론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에너지 수급에도 유리하고 우리나라 전국으로 이렇게 좀 뻗어 나가기에도 유리하다 네. 그런 지역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고요. 이번 아리백 산단을 대통령실에서 규제 제로로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거든요. 네. 이게 상당히 파격적인 조치 아닙니까? 이렇게까지 하는데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아리백 산단 네. 같은 경우를 이제 조성하려고 내용을 좀 검토를 하다 보면 사실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파격적인 재생에너지 공급 여건을 좀 마련을 해야 되고 그리고 산업단지 내에서 어떤 에너지에 대한 수요 공급을 효율화하기 위해서 네. 다양한 에너지 신산업 그리고 에너지 거래에 대한 자율적인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산단에 또 기업들을 유치를 해야 되니까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제를 좀 철폐해야 되는 이러한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네. 결국에는 어떤 그 파격적인 인센티브와 함께 기존의 규제를 뛰어넘는 제도, 즉 규제 제로가 반드시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투자하는 민간 기업들이 실제로 어떤 규제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습니까? 우선은 제가 생각하기에 네. 어떤 저는 이제 에너지 분야에서 주로 예. 얘기를 하다 보니까요. 그 산업단지에 에너지를 공급하려다 보면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게 우선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활용을 할 때 네. 기존에는 이제 RPS 제도라고 해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런 지원이 기업들이 막상 아리백을 이행하기 위해서 재생에너지를 이용하게 되면 그러한 어떤 지원들이 전혀 없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RPS 제도를 통해서 지원하는 만큼 기업들이 거꾸로 역차별을 받는 그런 문제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제도적으로 제가 조금 안타까웠던 부분을 하나 조금 말씀을 드려보면 네. 어떤 산업단지 내에서는 공정에너지, 예.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에너지 소비가 상당히 많은데 이런 공정에너지를 효율화하는 방안들이 조금 도전이 많이 필요합니다. 네. 근데 만약 그런 것들을 도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중에 하나 어떤 집단에너지 고시지역이라고 하는 집단에너지에 대한 규제가 있는데 그러한 어떤 집단에너지 고시지역의 문제에 걸려서 이제 스마트 에너지 기술들이 적용이 될 수 없는 네.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을 좀 많이 보았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 좀 개선이 돼야 될 텐데요.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긴 좀 곤란하고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아리백을 이끌어가는 한국 아리백 협의체에서 수석을 맡고 계시고 또 새만금 스마트 그린 산단을 아리백 산단으로 조성하는 이 계획을 수립하신 적도 있으시잖아요. 그럼 이 계획을 그때 수립할 때 어떤 점이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 싶으셨나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이제 RPS 제도와의 문제점에서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 우선은 새만금을 아리백 산단으로 조성하자라고 했던 거는 네. 2019년도인가요? 이제 정부에서 예. 새만금을 아리백 산단으로 조성하자라고 이제 했는데 네. 그러한 배경에는 그렇습니다. 이제 새만금에는
7기가와트 이상의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라는 네. 어떤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재생에너지 자원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아리백 산단을 조성하자라는 취지로 그러한 이제 계획이 추진이 됐는데 아리백 산단 계획을 세우러 이제 저는 이제 들어갔더니 그 7기가와트 재생에너지들이 전부 다 그 RPS 제도라고 하는 그런 제도에 공급돼야 되는 네. 그러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리백용으로 기업들이 활용하는 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을 제가 조금 보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정리가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이렇게 네. 기능 구현에 조금 제약을 받았었다. 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네네. 네,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어떤 점은 꼭 이 특별법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특별법에 많은 것이 담기겠지만 네. 제가 이제 현장에서 겪었던 경험을 가지고 어려움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본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RPS 제도 이제 그 RPS 제도 때문에 실제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활용할 때 어려운 점을 RPS 제도와의 경합에서 불리하다라고 네. 표현을 하는데요. 특별법에서는 이제 아리백 산단 내에서는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활용할 때 다른 제도에 의해서 역차별받지 않는 네. 그러한 내용들을 좀 담았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RPS 기업, RPS와 관련 RPS 제도 지원은 지금 풍부한 상태인가요? 우선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보급하기 위해서 예. 정부가 그동안 펼쳐왔던 거는 이제 RPS라고 해서 신재생에너지 의무 공급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어떻게 작동하냐면 발전 공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구매를 해서 한전에 공급하는 형태가 됐었고 네. 이때의 어떤 발전 사업자들한테 어떤 사업성을 보존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이 있었는데요. 네. 이게 막상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그러한 제도에서 벗어나는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아리백을 이행하는 기업도 그렇고 아리백으로 제공하려고 하는 재생에너지 사업자도 그렇고 사실은 그런 기존의 제도에 의해서 역차별받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파생이 되는데요. 네. 아리백 특별법에서는 이제 그러한 것들이 좀 개선이 돼서 기업들이 합리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역차별을 해소해 달라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그러면 여기에 있어서 여러 부처가 또 얽히는 만큼 이 관계 부처 간 조율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가장 또 유의해야 할 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제가 이제 이런 아리백 산업단지에서 제일 중요하게 다뤄지는 게 재생에너지인데요. 네. 그 재생에너지에 관련된 업무를 좀 하다 보면 독특한 현상을 하나 발견할 수가 있어요. 네. 재생에너지를 보급을 확대해야 되는 부서나 부처들이 있는 반면에 네. 이걸 하기 위해서는 기업을 유치를 하거나 기업을 지원을 하거나 기업에 대해서 인허가를 해야 되는 부서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네. 하지만 이러한 부서들은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려고 하는 노력이 오히려는 골칫거리가 되는 문제가 좀 발생해요. 그래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부처 간 장벽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는 경우들이 발생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리백 산업단지, 아리백 특별법에 있어서도 본부처 TF가 구성된 이유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결국에는 이제 실제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처 간 이해관계라든지 어떤 뭐 사회적인 이해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부처 간 장벽을 해소하는 네. 이러한 기능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 산단 조성 자체에 그치지 않고 후속적으로 어떤 지원 그리고 어떤 정책적 조치가 따라와야 이게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우선은 이제 뭐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아리백 산단을 조성을 하고 네. 에너지 신도시 같은 어떤 배후 도시를 통해 가지고 산업 입지를 강화하는 형태의 계획이 상당히 조금 중요하고 유효하다라고 생각이 합니다. 근데 좀 하나 우려가 되는 거는 이렇게 배후 도시까지 이제 고려를 해서 조성을 하게 되면 너무 오래 걸리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저의 걱정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기업들은 당장 시급한 기업들도 발생을 할 수 있고 장기적인 계획도 필요하고 뭐 이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기, 중기까지를 좀 고려한
그러한 방안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어떤 산업 입지를 모두 다 해결할 수는 없는 상황에서 네. 어떤 산업별로 이제 제가 만나다 보니까 산업 입지에 대한 수요가 좀 다소 조금씩 다릅니다. 네. 그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서 단기 중기적인 어떤 계획을 수립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네. 일례를 좀 들면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에는 전문 인력에 대한 산업 입지 수요가 상당히 좀 강합니다. 예. 그리고 전문 그 고용 근로자들의 전문성에 대해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을 요하는 반면에 다른 산업들은 또 꼭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네.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하면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네. 어떤 그 냉방 전력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를 신재생 에너지로 대처할 수 있는 산업 입지 수요를 요구하는 경우도 좀 많기 때문에 그런 네. 것들을 고려하면 단기, 중기, 장기의 로드맵도 좀 수립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